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왜 쉐보레는 한국에서 잘 안 팔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오늘은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왜 잘 팔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공감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자국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한국차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국차, 유럽에서는 유럽차, 일본에서는 일본차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아무리 자동차 제조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편향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물론 일본은 자국 제품 선호도가 너무나도 높은 나라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차가 꽤 많이 팔리고 유럽에서도 한국차나 일본차가 골고루 잘 팔립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르노, 삼성, 쌍용차, 쉐보레의 판매량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르쌍쉐가 안 팔리는 이유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 이유도 살펴봐야죠.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의 규모가 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회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품 개선 주기가 규칙적이고 빠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벤츠나 BMW가 신차를 내놓으면 제네시스는 거의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S클래스는 새로 나왔는데 지구공은 구형이네 이런 소리보다 출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구형 만드냐 이런 소리가 더 익숙하잖아요. 이걸 좀 좋게 보면 상품성 개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편해했던 것을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을 통해 개선하고 동시에 풀체인지를 통해서 경쟁 브랜드를 견제하는 역할까지 제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현대차가 유독 풀체인지 주기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번 S클래스는 7년 만에 풀체인지 됐고 제네시스 G90은 6년 만에 풀체인지 됩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캠리가 6년 만에 풀체인지 된 모델이고요. 소나타는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리고 있는 산타페는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고 BMW X3는 7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모하비는 13년째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고요. 막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럼에도 유독 현대기아차가 자주 바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제조사고 판매하는 차들도 많다 보니 풀체인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의 연식 변경 소식까지 쉽게 접할 수 있죠. 디자인도 BMW 같은 차들에 비하면 변화의 폭이 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하죠. 실제로 풀옵션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팰리세이드는 6천만 원에 육박하고요. K8도 5천만 원이나 합니다. 스포티지나 투싼 가격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고 제네시스 모델들은 이미 뱀비와 저리 가려져. 그런데 이건 풀옵션 기준이고요. 대부분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간 정도로 견적을 내보면 풀옵션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 모델들보다 저렴한 차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아마 베르나 시절 퀄리티로 지금의 가격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단체로 욕을 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어떤가요? 사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만듦새가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개선할 점도 많았고 그 당시 수입차들과 견주었을 때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네시스가 모두 세대 교체됐고 현대기아차의 신차들도 모두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교체를 통해 나온 차가 지금의 G80, GV70, K8, EV6 이런 차들이죠. 이 차들이 정말 큰 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부정 못하실 겁니다. 승차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차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M브랜드 라인업에도 강화를 하기 시작했죠. 아직 아반떼인을 타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몇 년 전에 벨로스터 N 탔을 때의 감상이 아직도 좋게 남아있는데 이 차보다 더 좋다면 굳이 더 논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도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로 경쟁하는 브랜드가 몇이나 되나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브랜드의 목표 대상이라 쳐도 그 외에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일본 차는 아직 하이브리드 차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내연기관차를 찾는 사람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 보니
선택과 판매에 비교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거죠. 다섯 번째는 정비와 서비스의 편의성입니다. 아마 실제 차주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가장 현실적으로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체와 같은 경정비, 그리고 수리와 수리 규모가 큰 직영 서비스 센터, 이렇게 구분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를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블루엔진은 전국에 1,400개나 되고요. 기아 오토큐도 전국에 800개나 됩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어요. 그럼 바로 근처에 있는 블루엔진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또 직영 서비스 센터 단위의 수리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부품이나 수리대기 기간이 수입차랑 크게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서비스 센터 개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정비 부분에서 본다면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월등하게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투표도 올렸는데 확실히 정비와 서비스가 편리해서 산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항목에 르쌍쉐가 못해서라는 항목을 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투표 항목이 5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현대기아차만 놓고 보면 방금 전까지 살펴본 이유 정도로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르쌍쉐가 길을 못 펴고 있다는 이유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화려한 디자인, 옵션,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상품성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물론 이게 국내 소비자들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고 있는 게 일단 국내에선 현대기아차가 월등하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차도 적고 상품성 개선 주기도 비교적 깁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는 차를 잘 만들고 회사 규모도 가장 크지만 가격이나 점유율을 보면 국내 판매 의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요. 쌍용차는 지금 회사 사정 자체가 힘들죠. 이 중에서 쉐보레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한 건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차를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스포일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보는 시선이 다르죠. 얼마나 잘 만든 차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품성을 따집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고르는 것처럼요. 더 잘 나가고 잘 서고 코너링은 BMW만큼 쫀득하구나, 당장 계약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옵션 괜찮네, 가격도 이렇게 하면 꽤 괜찮은데, 거기다가 신상이네, 와 이건 못 참지,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시승조차 안 해보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사실 이 내용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가능한 내용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훨씬 차를 많이 타보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이런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긴 영상도 공개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내용들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 하시는 팀원분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백과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 이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